네, 2023년 개묘년이죠. 신년 운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신해 일주의 신년 운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운세를 보는 건요, 세운 천간과 세운 지지하고 일주와의 관계로 이제 보는데요. 2023년이 이제 개묘년이니까 세운 천간이 이제 개수가 되죠. 그 다음에 세운 지지가 묘목입니다. 이 개묘하고 신해 일주와의 관계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지를 한번 보면서 운세를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이제 토끼띠 해가 되겠습니다. 신의 일주를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은 일간 신금이 해수라고 하는 일지를 깔고 있죠. 신금 입장에서 해수는 이제 상관입니다. 이제 12운성상 이제 욕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오늘 신해 일주죠. 신금이 이제 여기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해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금은 이제 음의 천간이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제 그 12운성을 돌리면 절태양, 생욕대, 노광세, 병사묘 12단계에서 절태양, 생, 해수의 욕이 되겠죠. 목욕국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이제 욕지라고 하는 거는 아기가 이제 태어나서 이제 그 씻기는 과정이다 보니까 약간의 어떤 그런 이제 좀, 굉장히 좀 그 밝은 성격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약간 도화적인, 이제 다 발가 벗고 씻는 거죠. 그러니까 도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이제 존재하는 일주가 이제 되겠습니다. 신해 모두 이제 천간지지가 음으로 되어 있으니까 성격 자체는 좀 내성적으로 볼 수 있고, 이 일간 신금의 공통성이 일단 성격 자체가 좀 예민합니다. 예민하고 손재주가 좋아요. 현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적 감각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석금이죠. 이제 잘 연마되고 재련된 어떤 그런 금을 의미하는 거고, 이제 정제된 금이죠. 그리고 이제 해수는 맑은 걸 의미해서 도세주옥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 도세주옥이란 건 이제 이게 그 도자기를 이제 씻는 거죠. 도세주옥이라고 해서 도자기를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성격 자체는 좀 깔끔해요. 깔끔한데 좀 끼가 많죠. 네, 끼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지에 이제 그 도화를 깔고 있어서 이제 욕지가 이제 이거는 이제 도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끼를 이제 발산하는데 신금 입장 해수가 이제 상관이니까 상관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성이라는 얘기는 일반적이지 않죠. 좀 독특하고 이제 좀 굉장히 좀 특별한 어떤 그러한 그 발산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모가 굉장히 준수하고 매력적입니다. 일단 신의 일주 여자분들 특히 피부가 굉장히 깨끗하고 하얗습니다. 하얗고 굉장히 뽀얗죠. 굉장히 그 외모가 굉장히 좀 미인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이제 금여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꽃가마를 의미하는 건데, 이제 그 갑진을사하고 경술신의 이 네 가지 일주가 이제 금여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약간 귀격사주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일단 사주 구성이 좀 좋아야 되겠죠. 사주 구성이 좋다는 얘기는 이제 일단은 그래도 그 관성, 그 다음에 재성, 인성이 나름대로 이제 천간에서 잘 뿌리를 내리고 형충으로 깨지지 않은 그런 사주로 볼 수 있어요. 그게 규격 사주인데, 어쨌든 일단 금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의 일주가 이제 전체적으로 사주 구성이 좋다 그러면 아주 다른 일주보다는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지의 지장간을 보시게 되면 이제 무갑임이죠. 무토가 이제 신금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인이 되겠고요. 갑목은 정제죠. 그리고 임수는 이제 상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지의 지장간에
정인, 정제, 상관을 깔고 있는 게 이제 신해 일주입니다. 무토를 보시면 무토가 해수를 보게 되면 이제 절로 들어가요. 이게 절은 이제 끊겼다 이제 그건데 절좌욕궁이에요. 절좌욕궁. 그러니까 이제 절좌니까 이거는 이제 인성이란 얘기는 뭐 학업이나 이제 어머니를 의미하죠. 계약도 의미하는 건데 어쨌든 이제 이게 인성이 절로 갔다는 얘기는 이게 끊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일주보다는 좀 약간의 학업적인 어떤 중단, 그러니까 뭐 항상 중단되는 게 아니고 살다 보면 굉장히 좀 딱 단절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정인은 이제 어머니와랑 해당되니까 이 신의 일주가 어머니와의 관계가 좀 좋게 유지되기는 좀 어렵다 이 정도로 이제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간목 정제죠. 이 간목이 해수를 보면은 이제 생이에요. 12원성상. 이제 생지에 있다고 한다는 얘기는 이건 밝은 걸 의미합니다. 밝고 자기의 어떤 피하를 굉장히 잘하는, 자기 발산을 굉장히 잘하는 어떤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정제면 남명 입장에서는 재성은 돈도 되지만 여자도 되죠. 그 부인이 생좌욕궁이에요. 그러니까 이 욕궁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미인을 의미합니다. 밝은 성격의 미인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일주의 남명은 여복이 있어요. 굉장히 좀 피부도 깨끗하고 희고 아주 미인이면서 성격도 밝은 그러한 여자를 만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런데 반면에 그런 여자들이 많이 주변에 모이게 됩니다. 이상하게. 신의 일주의 남자들은. 그 사주 일주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남명은 이성관계를 많이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성관계. 남명은 여자가 꼬일 수밖에 없어요. 신의 일주는. 자, 임수 상관이죠. 여명 입장에서 상관은 자식을 의미하죠. 자식이 녹좌욕궁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의 일주의 여명은 또 자식복이 있죠. 자식이 현출한 자식이에요. 현출한 자식. 그리고 이제 녹좌니까 이건 녹좌는 반듯한 거죠. 끼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언변과 표현력이 우수해요. 신의 일주는 남녀공이 언변과 표현력이 우수합니다. 아까 제가 남명은 여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미인의 밝은 성격의 여자를 만날 확률이 높은 대신에 조심해야 될 거는 여자로 인해서 구설수에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아요. 신의 일주 남자는. 근데 여자는 또 어떠냐? 현출한 자식을 얻는 반면에 이 남자하고 또 이 멀어질 수가 있어요. 이건 좀 서로 장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아기를 낳고 나서 부부가 무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일지가 이거는 배우자궁이죠. 배우자궁에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있는 거죠. 그러면 남편 우선이 아니고 자식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신의 일주의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상관은 관성을 이제 치는 거죠. 이게 관성을 치는 겁니다. 관이라는 거는 여명 입장에서는 남편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의 일주는 남녀공이 장점과 단점이 있다. 남자는 굉장히 현출하고 현모 양처 같은 미인형의 밝은 성격의 여자를 만나지만 이성관계로 구설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고, 여명은 현출한 자식을 낳지만 남편과의 관계가 아주 좋아지기는 좀 쉽지 않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신의 일주 남녀공이 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이 좀 셀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직업적으로 신의 일주는 이 끼를 발산을 해야 돼요. 끼의 발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능 쪽으로 많이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술인, 예능인, 그리고 방송 언론인, 교육계통도 잘 맞습니다. 의료계통도 잘 맞아요. 예. 직장을 간다 그러면 전문직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의 일주의 그 진신이 이제 신금은 일단 병화하고 임수를 봐야 돼요. 병화, 임수를 봐야. 아니, 임수가 신금 입장에서 상관인데 뭐가 좋냐? 그거는 이제 그 하나의 어떤 그 육친석으로 봤을 때 상관이 흉성이니까 그런 것이고, 진신은 이거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신금은 임수를 봐야 도세주옥이라고 해서 굉장히 나를 빛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일주는 기본적으로 일지에 임수를 또 갖고 있죠, 이미. 지장간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의 일주는 병화를 잘 가지고 있으면 직업적으로 많이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신의 일주가 이제 2023년 개변년이죠. 신금 입장에서 개수는 식신이에요, 식신. 식신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먹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식록입니다, 식록. 그리고 내가 이제 활동하는 진로나 방향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주 좋은 거죠. 굉장히 내가 먹고 살 어떤 그런 무대, 발판, 활동, 그 다음에 진로, 이런 거예요. 그리고 먹는 거, 이런 겁니다. 굉장히 좋은 걸 갖다가 얻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개수가 신의 일주한테 2023년도에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그거는 천간오합으로 작동을 해요. 오합, 갑기일경, 병신, 정인, 무기가 많이 들어보셨죠? 23년 개묘년이기 때문에 이 개수는 무토를 봐야 됩니다. 무토가 있어야 이 개수가 작동을 해요. 자, 그러면 이 개수가 무토를 봐야 되는데 드러난 천간의 무토랑 이렇게 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지의 지장간에 있는 무토랑 합을 할 수도 있어요. 드러난 천간하고 이렇게 개수가 식신이 합을 하면 얘랑 무토랑 합을 하면서 얘가 뭐냐면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실로 보기는 어렵고 이게 식신이 작동이 안 된다는 얘기는 내가 새롭게 뭐 진로를 한번 열어볼까 아니면 뭐 식록이 들어올까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 뭐냐면 본인한테 들어오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실로 보기는 어려워요. 그냥 작동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지지 지장간의 무토랑 합을 하는 경우는 일지에 지지 지장간에 무토가 있어야 되겠죠. 그 무토가 있는 지지는 내가 저기 써놨죠. 진술 인신사회. 진술 인신사회에는 지지 지장간에 다 무토가 있어요. 12가지 지지 중에. 진술 인신사회를 제외한 나머지 6개의 지지는 지지의 지장간에 무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신의 일조를 일단 기본적으로 해수 안에 이 무토가 있죠. 예, 무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합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합생이라고 해서 합이 돼서 생산을 하는 거. 이거는 이제 득이에요, 득. 이거는 득으로 보는 겁니다. 어느 경우에 세운 천간 개수가 지지 지장간에 있는 무토랑 합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합생이라고 해서 이 개수를 얻고 개수가 작동을 하는 거니까 신의 일주는 일단 해수 안에 무토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식신이 작동을 해요. 작동을 하니까 얻는 거죠. 이건 득입니다. 득으로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세운 천간은 그렇게 이제 작동을 하는 거고요. 세운 지지가 이제 묘목이죠. 이게 지지는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은 얘 묘가 연지, 월지, 일지, 시지 순으로 쭉 가면서 작동을 하는데 형충해합으로 작동을 합니다. 형충해합이 일어나지 않으면 작동하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묘가 형하는 거는 자묘형밖에 없죠. 그 대표적인 그 형이 이제 인신사, 삼형살, 축술미 대표적인 거죠. 근데 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자묘형만 해당이 되는데 이건 작용력이 약하니까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묘가 충하는 건 육충이 있죠. 묘유충입니다. 유가 있을 때는 육충이 일어나죠. 이건 좀 이럴 때는 굉장히 복잡한 양상이 벌어져요. 그 묘 안에 있는 지장간 갑을 하고 유금 안에 있는 경금과 신금이 묘유충이 되면 나와서 드러난 천간과 합을 해서 나가는데 드러난 천간이 나가는 경우에 그 드러난 천간은 실로 봅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회는 이제 삼합 방합을 의미하는 건데 삼합 방합이 틀린 게 방합은 이제 4가지죠.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이 있는 것이죠. 이 방합은 3글자가 모두 모여야 되고 떨어져 있으면 작동을 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묘 하나만 가지고는 그리고 2글자만 가지고도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묘 가지고는 삼방합을 논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합을 논해야 되는데 삼합은
또 네 가지가 있죠. 목은 해묘미, 화는 인호술, 그 다음에 금은 사유축, 수는 신자진입니다. 묘는 해묘미죠. 해묘미 삼합이 됩니다. 이 해묘미 삼합은 이거는 물론 붙어 있어야 되지만 두 글자만 있어도 성립이 돼요. 해묘나 묘미나. 그러니까 이거는 논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반합으로. 그 다음에 이제 묘랑 합을 하는 건 육합이죠. 육합, 묘랑 합을 하는 건 어떤 겁니까? 술토죠. 묘술합을 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충인데, 아까 형은 제가 이건 작용이 약하다고 했으니까, 충을 보시게 되면, 만약에 이제 신의 일주가 닭띠다. 이런 경우에는 묘유충이 되죠. 충이 되면서 제가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지지의 지장간이 나와요. 유금안의 경금과 유금안의 신금의 지장간이 있죠. 그럼 얘들이 나와서 갑은 드러난 천간에 기토가 있으면 갑기합을 하죠. 여기 보시면 천간 오합, 요거 갑기, 을경, 병신, 정인, 무기합 요대로 가는 겁니다. 자, 을은 드러난 천간에 경금이 있다면 을경합이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가는 거예요. 나가요. 자, 묘유충이 되면 유 안에 있는 경금이 드러난 천간에 을이 있다면 요 을이 나가는 거예요. 신금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병신합이 돼서 이 병화가 나가요. 이렇게 나가는 거는 실로 보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건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 이게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안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드러난 천간이 좀 세력이 강하면 이제 그 나가는 형태가 좀 달라요. 제가 얘기하는 일반론적인 것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닭띠인 경우에 이런 경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묘유충이 되면 이런 복잡한 양상이 벌어지고 신의 일주가 만약에 닭띠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런 복잡한 양상이 벌어지지가 않아요. 이제 유시에 태어나도 6월에 태어나도 마찬가지고 유시에 태어나도 이러한 묘유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잘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닭띠가 아닌 경우에는 무탈한 한 해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를 보시면 아까 제가 방합은 이제 좀 그렇고 방합은 성립이 안 된다 그랬죠. 세 글자가 모여야 되니까. 그럼 묘는 이제 해묘하고 묘미죠. 요건데 요렇게도 되고 요렇게도 되죠. 그러니까 지금 묘가 있으니까 만약에 그 신의 일주가 그 양띠다. 그러면 묘미가 되죠. 묘미. 이거는 목의 반합국이죠. 목의 반합국이에요. 그럼 일간 신금 입장에서 이 목은 이건 재성이죠. 재성이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 재적인 어떤 성취를 이제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의 일주가 만약에 양띠다 그러면 2023년도에는 재적인 성취를 의미하는데 지금 뭐냐면 미가 온다 그러면 지금 해묘미 이렇게 삼합도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강력한 목이니까 재적인 성취가 이거는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해도 되는 거죠. 해묘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신의 일주가 돼지띠다 그러면 해묘가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의 반합국이니까 재성의 취득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신의 일주가 일단 기본적으로 해수가 있죠. 그러니까 해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묘가 깨지지만 않는다고 가정해서 연, 월, 일로 쭉 간다 그러면 해묘로 해서 재적인 성취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묘수를 보시게 되면 수를 만약에 이제 신일주가 개띠다. 그러면 요술 합이 되죠. 요는 재성인데 재성이 들어오다가 이 술토랑 합이 되는 거예요. 신금 입장에서 술토는 인성이죠. 이건 이제 계약이 의미하는 건데 요거는 계약으로 인해서 이 돈이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약을 해가지고 뭐 계약금을 냈다. 아니 아파트를 계약을 했는데 분양받았는데 중도금을 냈다. 이건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재적으로 좀 답답함이 있겠다. 이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신의 일주는 2023년도에는 실보다 득이 아주 많은 한 해로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식신의 득입니다. 이건 매우 높아요. 이거는 뭐냐면 이 계수 식신이 해수 안에 무토랑 합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식신의 득에다가 묘가 편제가 어떤 식으로 놓이냐에 따라서 많이 양상이 바뀌는데, 일단은 신의 일주는 기본적으로 일지와 해수와 해묘라고 하는 반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재적인 성취예요. 그러니까 식신생재하죠. 개수가 세운천간 개수가 이 묘묘 편제를 식신생재하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의 일주는 아무래도 2023년도에는 재적 성취를 할 확률이 매우 높은 일주가 신의 일주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